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만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근데 그 부분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배울 게 많습니다. 항상 머신이 많은 헬스장에서는 머신 위주로 루틴을 꾸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운동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광배근 막 이렇게 쪼는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 광배근 운동을 많이 하지만 지금은 광배근보다는 등 상부 쪽 위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 조금 광배근을 미리 좀 잡아놓고 선피로로, 그 다음에 등 상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풀 루틴을 보면은 광배근 운동이 들어가지만 상부에 좀 더 집중된 그런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 개념으로 가동 범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풀오버 머신은 팔꿈치를 거치할 수가 있고 위에 잡을 수가 있는데, 팔꿈치를 거치려면은 이게 팔꿈치를 누가 잡고 뽑는 듯한 이 찢어지는 느낌에 좀 더 집중을 하기가 좋고, 위에를 잡으면 이렇게 수축감을 주기가 좋은데, 이 머신은 위에를 잡아도 되게 잘 찢어져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롱풀을 광배근을 타겟으로 줄 수도 있고 등 전체를 타겟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슈퍼비스트의 나비 그립, 이 나비 그립이 너비감이 되게 적당해서 등 전체를 주면서 광배근까지 주기가 되게 적당해요. 이 그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립이 좁으면 광배근 주기가 좋고, 좀 넓으면 등 뒤를 전체를 수축하기가 좋은데, 이거는 그 두 개가 다 되는 그런 너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등에 비해서 어깨가 좀 좋은 편인데요, 등에 비해서 어깨가 좀 좋으신 분들 한번 본인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력을 키운다고 그립을 너무 꽉 쥐게 되면 생각보다 등보다는 어깨에 많이 갑니다. 실제로 팔을 들고서 주먹을 꽉 접으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립을 활용을 해서 너무 꽉 쥐지 않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잡아야 등에 주기가 좋습니다. 악력 키운다고 꽉 쥐지 마세요. 어깨로 다 셉니다. 네. 프리웨이트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머신이 많은 곳에서는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제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못 다루는 사람이 머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머신과 프리웨이트를 적절히 믹스를 해야 되는 거고, 프리웨이트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머신 위주로 가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머신들이 요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머신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다 보면은 프리웨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머신만 계속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사실 프리웨이트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의 강도를 뽑아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머신 위주로 운동을 하면서 프리웨이트를 조금씩 추가해서 자세를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신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좁게 잡고서 앞으로 찍어 눌러서 광배 앞쪽 라인업을 잡았을 때 튀어나오는 이 앞부분, 여기 채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즐겨 하는 머신입니다. 일반적인 랩풀다운이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냥 일자로 떨어지지. 근데 머신에서는 또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신이 많은 데서 적극적으로 머신을 활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선수 트레이너마다 초보자 알려줄 때 프리웨이트파가 있고 원룸파가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어디 쪽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는 프리웨이트를 먼저 시켜서 자세가 안 나오고 운동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머신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게 부위마다 다르고 종목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벤치프레스 프리웨이트가 안 되는데 또 밀리터리 프레스는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마다 다르고 몸의 이해도에 따라서 조금씩 저는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어떤 루틴이나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저는 어떤 교육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실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상 이렇지만 이 사람은 그 이론에 맞지 않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내렸다가 밀면 걸려야 되는 건데 어깨로 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론상으로 그냥 중량 올라가면 좋아진다고 해도 전혀 안 걸리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랩풀다운을 2개를 넣었는데 아까는 내외전이체로 수축할 때 외회전을 걸고 밀릴 때 내외전을 걸었다면 지금은 외회전이체로 수축할 때 살짝 내외전 걸면서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먹는 부위가 좀 다른 거예요? 네, 광배근을 늘려주고 등 전체 하부 승모랑 광배근의 안쪽을 타겟으로 우리 비하인드 넥프레스 할 때 그 느낌인 거죠. 근데 이런 패턴의 변화는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 연습 중인 10수년간 해왔던 거에서 완전 반대되는 패턴의 그런 운동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익숙하게 하던 것과 변화를 주면 내 몸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바꾸는 것도 안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주기를 한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 주기를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내가 자세가 좀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운동이 좀 잘 되고 강도가 올라오다가 또 뭔가 그 운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변화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틴의 변화를 줄 때도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먼저 하고 레그 프레스를 한다면 그 변화를 주는 시기도 어느 날 스쿼트가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레그 프레스를 먼저 해버리는 거죠. 이 상태를 봐서 이 운동이 하기 좀 안 되네 싶으면 뭔가 뒤로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운동하실 때 팍팍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저요? 네네네. 딱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핀머신에서 하고 왔던 랩풀다운은 보셨지만 찍어주고 놔주고 찍어주고 놔주는데, 지금 이 머신은 제가 약간 탕탕 치듯이 하거든요. 핀이 들어간 머신은 고립 운동을 하기에 되게 적합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원판을 꼽는 머신들은 탄성을 쓰기 되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원판이 꽂힌 머신들은 고립을 하려고 잡는 순간 원판이 돌아갑니다. 팽그를 관절에 무리가 더 와요. 그래서 어떤 고립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원판을 쓰는 머신들은 초보자가 하기 좀 어렵거든요. 고립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자세가 완벽하게 익숙해진 사람이 강도가 올라가고 중량이 올라가면 고립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이미. 그래서 그런 자극을 강력하게 느끼기보다는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고중량 고반복을 하기 위해서 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게 차이가 있었네요. 네네. 몰랐어요. 저는 왠지 이제 원판 머신은 PM 머신보다 가격이 싸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보면은 원판을 꼽는 머신이, 등 머신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등 근육이 사실 탄성을 쓰기 되게 좋은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깨 머신 이런 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깨 근육은 어깨 힘 걸어놓고 지그시 미는 그런 게 좀 더 적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튕기는 머신도 있긴 있지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해머스트레스 머신 중에 이 핀을 꼽는 이 머신은 이상하게 고립도 잘 걸리지만 탄성도 좀 쓰기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날리는 거예요, 제가. 어깨를 먼저 보내면서 등에 상부를 주고 있는데, 이 궤적 자체가 상부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배해 주고자 이렇게 밑으로 내리기도 해요. 그럼 손목이 꺾여버립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만들어진 그 궤적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상부로 궤적을 잡아놓고 갈 때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궤적대로 가시면 돼요. 제가 등 운동을 광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위주로 루틴을 바꾸는 이유는요, 사실 광배근은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등 상부, 승모근이죠. 승모근 같은 경우는 근력도 세고 근지력도 강하기 때문에, 광배는 사실 견갑 주변 근육이 많이 약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위로 가지만 않으면 밑으로 가면 거의 광배근은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부를 주는 머신들은 상부로 수축을 시켰으면 약간의 외회전이 걸리면서 광배근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랩풀다운을 해도 해외 선수도 보면 상부로 받아놓고 일어나주면서 이렇게 광배근을 늘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배 패턴의 운동을 아주 많이 하기보다는 상부 운동을 수축을 하고 상부로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깨를 눌러놓고 상부를 주면 광배근을 자연스럽게 받아놓고 늘릴 때 광배근으로 같이 늘려주기 때문에 광배근이 어떻게 보면 발달하기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광배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상부 위주로 운동을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완전히 광배근을 쓸 줄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광배를 먼저 잡고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 알면서 네 광배는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좋아지겠지 나도. 그리고 등 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눕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허리를 꺾으면서 누워버리면 허리에 무리도 오지만 광배근에 힘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제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척추뼈가 전체가 다 신전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다 신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복부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허리를 중립으로 둬도 약간의 아치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중립으로 둔 채로 가슴만 펴준다는 생각, 턱과 가슴만 펴준다는 생각을 주게 되면 배심은 주되
흉추는 펴지면서 등이 수축하기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복압을 주지 않은 채로 허리를 꺾게 되면 광배근은 많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배심을 준 채로 당기되 가슴만 살짝 제껴주는 느낌. 그러면 허리를 중립을 유지한 채로 흉추 신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흉추가 신전이 되면 요추도 신전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복압을 잡아서 허리가 무리하게 꺾이지 않게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광배근 굉장히 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이로우를 할 때 제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부 잡아놓고 오히려 배를 밀면서 접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죠. 이게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지 일부러 눕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는 척하기가 참 무서운 게 그렇게 잘하는데 네 몸은 왜 그래 이런다고 다들 사람들이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 겪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나는 잘하고 있지만 몸이 이 정도다 이게 아니지. 한 세트 남았다고 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와이프여가지고 제 와이프가 김민수 선수 와이프한테 PT를 받고 있거든요. 제 와이프도 트레이너 경력이 10년이 넘은 사람인데 배움의 자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발이 안 닿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운동에 대한 지식이 네. 많이 없는 사람도 몸이 좋은 사람이 있고 네. 지식이 많아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가면은 아무래도 유전자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제 생각이죠. 유전자빨 무시 못합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지. 왜냐면 공부도 똑같이 열심히 해도 누구는 앞서 나가고 옛날 보디빌더 분들 보면 특별한 지식 없이 몸이 되게 좋으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타고나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몸이 좋아지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이 배워서 쫓아가서 하기란 생각보다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난 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타고나지 않은 걸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타고났다면 저는 보디빌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유전자가 되게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 안 타고난 사람들에게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복싱 잠깐 했었지만 복싱도 제가 가르치는 거를 관장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셨거든요. 이게 왜냐면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만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근데 그 부분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배울 게 많습니다. 윤성민 씨 보면 그렇잖아요. 뭐 다 잘하잖아요. 그런 분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림 잘 그렸거든요. 못 그리고 싶었어요. 학교 대표로 항상 나갔어요. 저는 전국대회 우승이 나갈 때마다 우승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못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 도화지를 뚫어버린 적이 있어요. 붓으로. 그랬는데도 저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하니까. 저도 도화지를 뚫었는데 장례상. 네. 좀 부하 같은데. 진짜요, 진짜. 도화지를 뚫었는데 구멍을 냈어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술학원을 보내라 그래서 미술학원을 갔어요. 근데 미술학원에서 저를 안 받아줬어요. 입시학원을 보내라는 거,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그래가지고 제가 입시학원을 갔죠. 입시학원을 갔는데, 뭐, 고등학생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초등학생이 이게 그리고 있는 게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입시생들 사이에서. 진짜예요? 네, 진짜요. 왜 미술 안 하셨어요? 제가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체능 쪽으로는 그림 그리는 감각이 타고난 사람인데, 그걸 안 좋아했어요, 저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이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한 세트가 되게 기네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펌핑 다 풀리고. 김성환 선수가 본인이 기억하는 벤치프레스 했을 때 기억이 100kg래요. 첫 기억이. 근데 저의 벤치프레스에 대한 첫 기억은 빈봉에 깔렸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점이 다른 상황에서 완전 이렇게 되죠. 이거는 타고난 게 엄청 좋은 거고, 그렇게 타고난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네가 노력에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김성환 선수 저랑 같이 운동 오래 해왔는데 본인이 그랬어요. 마인드는 네가 더 보디빌더다. 어떤 유전자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고나지 않은 저한테 나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깨를 주기 위해서는 경관절을 고정을 시키고 팔꿈치만 밀어주죠. 그러면 어깨 후면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날개뼈, 견갑골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면서 등 전체 수축을 다 주는 건데요. 이 궤적대로 가면은 상부로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밀고는 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밑으로 내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날개뼈를 모아주시면서 하면 승모근과 광배근 하부 거의 쥐나듯이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서서 하시면 돼요. 어깨보다 조금 밑에 놓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밑으로 보내면서 흉곽 열리게. 근데 어깨 후면 할 때도 비슷한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동작을 할 때도 어깨 후면이 분명히 쓰입니다. 근데 지금 어깨 후면이 펌핑이 됐죠, 제가. 그래서 광배근을 주면서 등 전체를 줄 때 뒤로 가면서 어깨 후면이 걸린다는 얘기는
어깨 후면은 등 운동한테 많이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깨 전면 밀어줘야 되고 측면도 밀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는 건데 후면은 뒤로 당겨줘야 됩니다. 광배근으로만 주구장창 가는 것보다 등 상부를 위주로 가면서 광배근을 잡아주면 좀 더 중량을 치고 그리고 운동을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상부가 훨씬 셉니다. 랩풀다운보다 턱걸이가 더 좋은 점, 랩풀다운은 끝까지 일정하게 고립을 하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턱걸이는 끝까지 당기기가 좀 어렵죠. 근데 늘렸을 때 쫙 찢어지는 신전감,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광배근을 바깥으로 찢어주기에 굉장히 유리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랩풀다운은 무릎을 거치하고 있기 때문에 ong덩이를 전혀 쓰지를 못해요. 근데 턱걸이 같은 경우는 다리가 밑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엉덩이와 광배근 사이에 흉요근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X자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광배근 하부까지 힘이 굉장히 잘 걸려요. 또 우리 힘은 이렇게 다 X자로 쓰이기 때문에 X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광배근은 이쪽 엉덩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턱걸이 할 때 보시면은 무릎을 발끝을 모아서 무릎을 바깥으로 보내놓고 엉덩이를 수축을 시켜놓고 끝까지 수축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광배근 끝까지 수축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어시스트 풀업이 그냥 일반 풀업보다 당연히 더 쉬워야 되는 건데요. 이 무게를 아주 가볍게 걸어놓으면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턱걸이는 반동을 쓸 수가 있거든요. 반동을 빵 써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반동을 못 써요. 내려왔다가 그냥 이거로만 당겨 올라가야 됩니다. 어시스트 보조를 아주 약하게 걸어놓으면 일반 턱걸이보다 더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많이 걸어놨습니다. 자, 오늘 등 운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 상부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광배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드렸던 팁들이 여러분들이 등 운동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